아이폰과 갤럭시 성능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갤럭시 Z 폴드 3 원신 풀옵션이 아이폰 풀옵션에 비해서 그래픽이 훨씬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이폰 쪽이 오히려 게임이 훨씬 부드럽게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레임을 보면은 갤럭시가 30프레임대에서 놀 동안에 아이폰은 60프레임을 아주 쾌적하게 뽑아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게임 화면만 놓고 보더라도 심각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한 모습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을 정도였고요. 참고로 두 기기를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힌 다음에 바로 게임을 돌렸을 때 이 정도 성능이 나온 것이라서 두 기기의 최대 실성능이 대략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었습니다. 게다가 Z 폴드 3에서는 원신만 이렇게 버벅이는 것이 아니라 오딘이 경우에도 풀옵션으로 놓고 전투를 진행하면은 아이폰 13 프로는 60프레임을 무리 없이 방어해주지만 Z 폴드 3는 프레임이 40대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벤치마크 점수로도 한번 확인해보자면은 처음에는 Z 폴드 3 1452점, 아이폰 13 프로 맥스 3179점으로 약 2배가량의 성능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스로틀링이 어중간하게 걸렸을 때에는 갤럭시는 900점대 초반대,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2400점 초반대로 약 2.65배의 성능 차이가 발생했으며, 마지막으로 스로틀링이 아주 심하게 걸렸을 때에도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1800점대 후반, Z 폴드 3는 900점대 초반대 점수가 나오면서 약 2배가량의 성능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언제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사실 S22 출시되던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이폰에 비해서 크게 성능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거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출시된 고사양 게임들은 대부분 갤럭시로 돌리더라도 60프레임이 잘 방어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플 AP 성능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말하더라도 그거를 직접 느낄 만한 상황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만 해도 성능 차이라는 게 벤치마크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온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느낌에 가까웠고요. 오히려 원가 절감 차원에서 아이폰 시리즈 모든 모델에 4기가짜리 램을 넣은 것 때문에 iOS 램 관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용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홈 화면으로 잠깐 나갔다 오면은 열어놓은 앱이 꺼지는 리프레시 현상이 갤럭시에 비해서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이러한 단점이 더욱 크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2020년 하반기에 스마트폰 게임 시장을 뒤흔든 작품이 출시됩니다. 바로 초고사양 게임 원신이죠. 그리고 와서도 본격적으로 사양을 많이 잡아먹는 게임들이 하나둘씩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는 애플이 그렇게 자랑하던 고성능 칩셋의 파워를 일반인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어버렸는데요. 특히 원신의 경우에는 M1 칩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8분 정도 플레이하면은 발열 때문에 60프레임 방어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정도로 사양을 많이 탄 상황이라 가지고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 성능이 이 정도로 발전했으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삼성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스마트폰 성능을 올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성에서 직접 만든 AP인 엑시노스 2100하고 퀄컴에서 제작한 스냅드래곤 888이 발열로 불타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는 주요 칩셋 2개가 전부 난리가 나버린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엑시노스 2100이 들어간 S21 발열 이슈가 발생했고, 삼성 측에서는 발열을 잡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성능을 크게 떨어뜨린 정책을 사용했는데요. 게다가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인 성능 및 발열 제어 세팅 외에도 게임을 플레이할 때만 작동하는 GOS라고 하는 숨겨진 이중 성능 제어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올해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이러한 GOS를 통한 성능 제한을 진짜 빡세게 걸어버려가지고 게임만 플레이하면은 스마트폰의 실제 성능이 벤치마크를 돌릴 때보다 훨씬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게임에서는 원활한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작보다 게임이 훨씬 더 버벅거리는 그러한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은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갤럭시는 성능이 어느 순간 거꾸로 가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제일 큰 문제는 Z 폴드 3 언팩 행사에서 원신을 폴드 화면으로 쾌적하게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신을 돌려보면은 게임이 Z 폴드 2보다도 훨씬 버벅거리는 사실이었는데요. 다행히 약간의 꼼수를 쓰면은 GOS를 통한 이중 성능 제한을 깨고 게임을 좀 더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게 방법이 생각보다 번거로운 데다가 유저들이 해제 방법을 알아내면은 삼성이 다시 막아버린 싸움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GOS를 깨면은 게임을 플레이할 때 벤치마크를 돌릴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능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발생한 성능 차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5배에서 2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GOS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Z 폴드 3 같은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들은 전작보다 성능이 미묘하게 더 떨어졌는데요. 한마디로 Z 폴드 3 성능은 GOS를 깨더라도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최소 2배의 성능 차이가 나고요. GOS를 깨지 않으면 올해 출시된 아이폰과 갤럭시 스마트폰의 실제 성능 차이가 사실상 2배를 넘어서 더욱 크게 벌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 분들께서는 GOS의 존재를 아예 모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갤럭시는 게임이 너무 버벅여서 못 써먹겠다, 폴더블 폰 처음 써보는데 왜 이렇게 버벅이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플은 아이폰 12 시리즈부터는 프로 라인업에는 램 6기가를 넣어서 메모리 부족 문제를 프로 라인업에 한해서 해결하고 자기 갈 길만 가고 있는데, 갤럭시하고 나머지 안드로이드 진영이 저렇게 AP 문제 때문에 무너지니까 의도치 않게 이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아이폰이 무조건 좋냐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요즘에 출시된 아이폰들은 디자인이나 부가기능, 폼팩터 같은 A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매년마다 아주 쬐끔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은 남들 전부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에 폴더블에 펀치홀에 UDC까지 적용할 동안에 아직도 노치를 넣고 요즘엔 마스크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페이스 아이디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심지어 프로 라인업을 제외한 일반 모델 아이폰의 경우에는 아직도 4기가짜리 램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갤럭시나 아이폰 하나만 사용하면은 아이폰은 뭐만 하려고 하면은 와 얘는 아직도 이게 안 되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갤럭시는 폰이 너무 심하게 버벅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일부 갤럭시 사용자들은 누가 폰으로 게임을 하냐, 원신 같은 게임은 컴퓨터로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능 개선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은 성능만으로 충분히 혁신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면은 욕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은 현재 AMD와 협업해서 새로운 엑시노스 AP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쩌면 이게 앞으로 출시될 갤럭시 성능을 파격적으로 개선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갤럭시 성능 문제는 내년에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제발 신제품 언팩 행사에서 보여준 게임을 실제로 돌려보면은 상당히 버벅거리는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이폰은 제발 페이스 아이디랑 노치를 버리던지, 아니면 적어도 일부 앱은 1화면 2앱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해주거나 향상된 파일 관리 시스템 같은 부가 기능을 좀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